안녕하세요. 이제는 국어 독해력을 어떻게 올릴 수 있는가? 그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이제 누적된 경험, 그것이 결국 뇌에서 회로를 만들고요. 그 회로가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효율적으로 읽어서 속도가 빠를 겁니다. 이 말의 핵심이 뭐였어요? 결국 경험이 중요하다. 많이 읽어라. 그러면 실력도 생길 것이고 요령도 생길 것이다. 근데 우리는 이제 무한한 시간을 가진 게 아닙니다. 사실상 한 300일도 안 남았겠죠. 이 단기적인 시간 속에서 우리가 시험에 맞는 읽기 학습법을 통해서 이제 성적을 내야 됩니다. 결국은 문제풀이를 위한 거라는 건데요. 근데 이 문제풀이의 맞춤형으로 우리가 학습을 하다 보면 짬바가 되는 사람들은 그게 되겠지만 결국 기반이 없는 사람들은 시험장에선 무조건 흔들립니다. 고난도의 시험이 나올수록 특히 1구 수능이라던가 2수능처럼 멘탈이 흔들릴 수 있는 난이도의 시험들, 물론 2, 4수능도 있죠. 얘네들이 나왔을 때 흔들려 버리면 이 문제풀이의 맞춤형으로 우리가 세웠던 전략은 아무 의미가 없고 결국 평소 습관이 나옵니다. 그 뜻은 뭐예요? 평소 습관을 흔들려서 나왔을 때 이걸로 버티게끔 한다. 그게 우리 학습의 포인트입니다. 힘이잖아요. 독해력이잖아요. 그러니까 힘을 키우라는 거죠. 운동선수들이 있어요. 그러면 기본적으로 근력이 있을 것이고 그 외에 이제 디테일들이 있겠죠. 뭐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근력이라던가 근육이라던가 뭐 지구력이 도움이 되는 근육이라던가 그 디테일을 따지기 전에 어쨌든 기본적으로 스태미나라 해야 될까요? 그냥 힘이 일단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. 뭔가 딱 흔들리는데 일단 버티기만 해도, 예를 들어서 다리를 많이 쓰는 운동이라 해도 이 코어 힘이 있으면 뭔가 다리에 힘이 빠지더라도 좀 버틸 수 있잖아요.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건 습관이 그 코어가 되어서 이제 난이도가 높을 때 미천이 드러났을 때 그 미천만으로도 1컷까지 가자는 거죠.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수능장에서 100분이 100을 찍어보진 못했기 때문에 1컷 정도, 저의 목표는 이제 항상 주장하는 게 1컷 정도까지입니다. 그 위는 어차피 스스로의 재능과 요행과 그날의 운과 이래저래 모든 게 다 포함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평소에 3, 4등급에서 1컷까지만 가도 충분하지 않나. 그 이상을 바라는 것도 욕심이 아닌가 라는 말을 하고 싶지만 이건 그래서 제 말을 알아서 걸러 들으시라라는 거죠. 예. 그러니까 어쨌든 제 말이 도움이 될 사람들은 무조건 도움이 될 거고 제 말이 도움이 되지 않을 부분들에선 알아서 걸러 들으시라. 네, 그런 정도로 말을 하고 싶고요. 어쨌든 핵심은 지금 반복하고 있죠. 흔들렸을 때 습관이 나왔는데 그 습관이 코어가 돼서 버티는 힘이 돼가지고 적어도 1컷에서 유지가 될 수 있게끔 해주는 힘을 만들자. 그것이 뭐다? 독해력이다. 근데 그걸 키우기 위해선 경험이 많이 필요하고 그 경험이 결과적으로 속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만 우린 단기적인 시간밖에 없기 때문에
이 단기적인 시간에서 수능이라는 시험에 맞게끔 어떻게 독해력을 키울 수 있는가? 그것이 이 영상의 주제가 되겠습니다. 자, 한번 얘기해 봅시다. 여러 가지 학설들이라고 할까요? 스킬들이라고 할까요? 강사분들이 얘기하는 게 정말 다양하죠. 근데 그 다양한 분들의 얘기를 웬만한 건 제가 다 들어봤겠죠. 그걸 통해서 결국에는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거의 다 비슷하다는 걸 결국에 알 수 있어요. 결국에 그 사람들 하는 말이 독해력 키워라는 건데, 그거의 수단이 다른 거죠. 어떤 분들은 뭐 패턴이 있다, 이제 그런 게 있고, 아니면 이제 뭐라더라, 구조 독해, 이제 그일급풀 이런 게 있죠. 근데 이제 결국 다 혼용해야 돼요. 결과적으로 평범한 사람은 이 모든 걸 다 탑재하고 있으면, 응용하는 힘만 있으면 다 도움이 됩니다. 자, 우선 패턴. 인문, 경제, 철학, 뭐 사회, 법, 과학, 기술, 뭐 예술, 이렇게 테마가 있잖아요. 그럼 이 테마들에서 흘러가는 그 플로우가 있습니다. 글을 전개하는 방식이죠. 근데 이게 정말 신기하게도 웬만하면 그 방식이 반복이 됩니다. 그거를 인지하기 위해서, 혹은 익숙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1차적으로 기출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. 반복된 흐름을 인지하기 위해서. 근데 이 부분은 우리가 기출 분석을 스스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. 이런 거는 다 강의가 준비가 돼 있거든요. 이제 대표적으로 패턴 독해라는 말씀을 쓰시는 분이 우리 이제 김잼마 쌤이 있죠. 제가 이 쌤을 추천드리는 이유가, 본범이라는 강의가 꽤 강의 부피가 안 커요. 그래서 이 시기에 정말 워밍업으로 너무 좋습니다. 그리고 역으로 공부 짬바가 이미 있는 상위권 분들한테 더 도움이 됩니다. 머릿속에 무의식적으로 쌓여있는 지식들이 좀 파일링이 돼가지고 정제가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역으로 얼굴에 오히려 실력이 가려진 강사분이 아니신가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뭐 그 외에는 뭐 이제 다양한 분들이 있죠. 뭐 김승리 쌤도 유명하시고, 강민철 쌤 당연히 좋고요. 뭐 요래 있고요. 근데 이제 이분들은 이제 이 테마에 대해서 한다기보다는 이제 구조 독해에 더 가까운 쪽이죠.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민철 쌤을 통해서 처음으로 그 Q&A 뭐 PS 구조 이거를 접하게 됐는데요. 이것들도 이제는 뭐 거의 모든 강사분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.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측이라는 거죠. 예측 독해. 뭐 이런 거는 뭐 김동호 쌤도 얘기를 하시고, 진짜 다양한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데, 그러니까 이 반복된 전개 방식도 인지하고, 그 문장이 나왔을 때 그 종류의 문장에선 이렇게 인간이 인지적으로 봤을 때 흐름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필연성, 그거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인식하자는 거죠. 명시화, 무의식의 명시화 정말 중요하죠. 그거를 이제 예측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흘러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게끔 했을 때 1초씩 단축이 되면서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. 이 패스웨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길이 깔끔해지는 거죠. 그래서 뭐 질문이 나오면 당연히 답변이 나온다던가, 문제점이 있다면 해결책을 얘기할 것이다. 근데 이제 그게 당연한 얘기처럼 보이는데 글을 읽다 보면 도움이 된다는 게 느껴집니다.
여기서 문제점이 나왔네. 아, 이게 해결책이구나. 이게 문제점이라는 걸 인식을 해야 결과적으로 얘가 얘에 대한 해결책이었구나라고 이제 좀 거시적으로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. 이게 실력이 없을수록 이렇게 읽다 보면 글이 이렇게 안 보이고 이렇게밖에 안 보여요. 그러면은 기억이 안 나겠죠. 우리는 이제 글을 읽고 나서 문제를 푸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기 때문에, 물론 문제를 먼저 보고 문제를 위한 글 읽기를 하는 방식도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지문이 먼저 읽게 되잖아요.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기억을 읽었을 때 한 70%는 가지고 가는 게 이상적이란 말이에요. 물론 기억하지 못할 부분에 대해서 표시를 딱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좋은데, 그거는 다음 단계의 학습이고, 글을 깔끔하게 읽었을 때 일단 선지만 보고도 이건 아니지 이렇게 딱 하는 게 늘어날수록 속도가 빨라지는 거거든요. 지문에 돌아오는 빈도가 줄어들잖아요. 네. 그래서 예측을 위한 패턴과 구조 독해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제 좀 합리적이고 공부에 대한 목적성이 생기죠. 그러면 테마별로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인지를 하고 문장의 종류별로 다음에 어떤 글이 전개가 될 것인지에 대한 예측을 통해서 속도가 2차적으로 빨라지겠죠. 그 다음 이제 그 읽을 풀이라는 부분인데, 이건 결국은 바꿔 말해서 독해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죠. 그냥 읽어도 어떻게 글을 읽힙니까? 독해력이 있어야 읽히겠죠.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미시적인 부분으로 가야 되겠죠. 그런 게 이제 관형절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단어에 대해서 수식을 하는 형식으로 정의를 한다는 걸 기출을 통해서 경험을 한다던가, 아니면 이제 뭐 예시나 예외라는 부분이 문제화되는 걸 통해 보면서 기출의 경험을 통해서 이 부분이 결과적으로 중요했구나 하면서, 그럼 이게 예시네 라고 인식을 하는 순간 힘주어 읽는 거죠. 모든 글에 대해서 힘을 주면은 지치고 기억도 안 납니다. 이렇게 읽어줘야 이 부분이라도 기억이 나는 거예요. 근데 이렇게 힘을 주는 부분이 어딘지를 알기 위해서 기출학습을 통해서 인지를 하는 건데, 그걸 정리해 주는 게 강의인 거고, 그 강의를 통해서 경험을 누적을 하다 보면 결국에 최근 트렌드가 아니라 원래 중요하던 거구나라는 게 쌓이면서 우리가 이제 큰 틀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. 그래서 거시적으로도 볼 수 있어야 되고 미시적으로도 디테일 챙겨야 되는 거죠.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조금 현실적으로 보면 거시적인 걸 볼 수 있는 게 속도를 줄이는 방법인 것 같고요. 미시적인 걸 캐치하는 게 정확성을 올리는 훈련인 거라고 저는 좀 큰 틀로 정리를 하고 싶어요. 결국 정확성 올리는 게 속도를 줄이기도 하지만은 이제 작은 디테일들을 우리가 놓치기 때문에 선지에서 가만히 있다가 물음표 하다가 지문으로 안 돌아오고 선지에서 고민하다가 결국에 잘못된 거 고르고 틀려버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. 이걸 돌아오는 게 차라리 나은데, 근데 이제 돌아올 줄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고, 근데 이제 돌아올 필요가 당연히 있지만, 그런데 이제 돌아올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잘 해야죠.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하는 경험이 누적이 되는 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기출로 학습을 하는 거죠.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이해가 되면 좋겠네요. 자, 그 외 그럼 이제 순수하게 힘은 어떻게 키우는가? 독해력 힘.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또 심찬호 쌤의 도움을 제가 좀 많이 받았기 때문에 뭐 요즘 또 잘 나가는 게 이제 또 국정원이라는 책도 있잖아요. 요거랑 어떻게 보면 일관된 부분일 수도 있고요. 이 쌤이 또 이 쌤 제자기도 하잖아요.
그게 이제 포인트로 되는 부분이 또 밑줄 안 끊는 건데요. 저는 이거를 실천을 했습니다. 근데 이게 되게 힘든데 그 끈기랑 인내심이 있으면 진짜로 도움이 됩니다.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막 한 지문 딱 놓고 손을 최대한 안 대려고 딱 해가지고 아예 그냥 일어서서 펜 없이 글을 읽었어요. 근데 그 글이 여기서 딱 이게 딱 링키지가 안 되는 순간들이 발견돼요. 그때마다 이제 여기를 한 번씩 체크를 해줘야죠. 그것들이 보완이 되면서 본인의 약점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. 네.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손을 최대한 안 쓰는 게 도움이 되고요. 그러니까 결국 실전이랑 연습이랑 저 같은 경우에는 구분이 됐던 거죠. 연습에선 펜을 안 쓰고 실전에선 결국에는 손이 갑니다. 아까 말했잖아요. 계속 중요한 부분을 체크를 해야 돌아와서 딱 인지가 되죠.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체크를 할 수 있는 훈련을 별개로 하시고 독해력 키우는 훈련도 따로 하시고 그래서 손을 최대한 안 대고 그 문장들의 연결에 대해서 머리로서 뚫는 걸 시도를 해보시고 그게 안 된 부분들은 이제 이렇게 좀 표시를 해서 링크를 남겨두셔서 강의라던가 아니면 수업 듣는 선생님한테 여쭤본다던가 그런 식으로 해보시고 그 정도의 수준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문제를 통해서 봤을 때 이 부분은 이해를 요구하지 않았구나 스스로 좀 합리화를 하셔도 현실적이라 생각합니다. 100점이 목표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이제 뭐 1등급 컷까지는 그 정도의 여지를 줘도 되지 않을까. 저는 현실적으로 좀 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 좀 중요할 것 같고요. 네, 그래서 정리를 해봅시다. 요약. 글씨가 첫 번째, 우리가 왜 기출이 중요한가? 반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인지를 일단 강의로 한번 큰 틀로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연결돼서 스스로 읽어보면서 느껴보시고 딱 이 순간이 올 거예요. 근데 이제 그게 거시적인 부분에서의 패턴이 있을 것이고 미시적인 부분에서의 약간 링키지가 있을 것이고 링키지가 제가 말하는 게 이거예요. 연결점들. 그래서 이 부분을 챙겨야 시간을 끄는 문제들을 안 틀릴 수 있다. 이 부분을 챙겨야 글의 전체적인 플로우가 좀 더 빨라질 것이다. 그리고 그 외에 순수하게 멘탈이 나가서 흔들릴 때 필요한 게 우리가 독해력이라 했죠. 그때 연습을 통해서는 손을 대지 말자. 근데 실전에서는 손을 대도 되긴 한다. 근데 그걸 최소화시키면 좋긴 하다. 하지만 연습할 때는 손을 대지 말고 생으로 그 문장들을 연결해서 그 말이 왜 여기 나왔을까라고 계속 생각하는 거죠. 머리가 지끈거릴 때까지. 한 지문 보는데 1시간 걸려도 되니까. 그래서 밑줄 최대한 안 긋는 거. 별개적으로 다 연습할 부분이 딱 이제 가셔야 되죠. 강의를 통해 나와서 반복됐던 부분들 보고 스스로 적용해 보면서 아하 모먼트 가지고 이때는 문제도 푸는 거고 그 다음에 큰 틀로 보는 흐름 그 다음에 미세한 거 봐서 정확도 올리는 연습 그 외에 흔들려도 뚫어낼 수 있는 뇌의 패스를 만들어주는 손 안 대고 읽는 연습하는 것까지 딱 이거 하면은 뭐 재능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앞에서
나 그래도 노력으로 이 정도까진 돼 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? 네, 저는 이것들 다 새겨보시면서 당연한 얘기긴 한데 실천하는 건 당연하지가 않거든요. 결과적으로 이 영상을 보고 그거를 좀 되새겨보면서 실천하는 사람이 결국에 성적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. 네, 유튜브 영상이라는 게 워낙 접근성이 좋다 보니까 좋은 정보들이 되게 쉽게 얻어져서 그 중요도가 좀 낮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. 근데 결국 그걸 중요하게 생각해서 실천하는 사람이 성적을 올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래서 네, 훈련 꼭 잘 해보시고요. 혼자 안 될 것 같다 싶으시면 저한테 뭐 과외라던가 그런 거 요청해 주셔도 되기 때문에 인스타 그 계정이 또 공개가 돼 있잖아요. 그래서 그런데 뭐 DM 주셔도 과외도 가능하고요. 뭐 또 필요하다 싶으면 뭐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 했을 때 특강 같은 것도 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말씀 주시면 언제든지 의견 반영해 볼 거고, 그리고 강의 같은 거, 그러니까 인강 추천 원하시면 또 질문 댓글로 남겨주세요. 네,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